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슈들을 다 정리를 좀 하면서 해야겠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네. 뭐니 뭐니 해도 국제 유가, 그리고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국제 유가가 하루 종일 어찌 보면 시장을 지배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국제 유가가 왜 중요한 것이냐? 실물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 미국 FOMC도 지금 두 가지 지표를 가장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이다라는 부분.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국제유가라는 기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물가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환율의 변동성. 이 두 가지. 결국 국제유가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남은 부분은 결국은 환율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성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나올 부분이 상당 부분 농후할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 한 가지 또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미국 대통령 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과연 힐러리 클린턴 주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주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소 엇갈리는 서로 간에 상반된 정책, 분명히 산업별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것. 근데 유일하게 두 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것, 자국 고용을 회복시킨다라는 것, 자국 고용을 회복을 하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보호무역으로부터 첫 걸음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이래야 되겠죠. 10월 전략은 상당 부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안정화일 것이다라는 쪽에, 국제 유가라는 변수는 안정화일 것이라는 쪽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럼 나머지 변수들, FOMC의 금리 변동,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는 정책 관련된 변동성.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다면 그런 변동성 속에서 버틸 만한 버팀목이 있다면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3분기 기업 실적일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아울러서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까지도 우리가 상당 부분 눈여겨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세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3분기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적 장세의 어떤 그 전개가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정유업종과 석유화학 업종의 긍정적인 모습이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일단 원유 가격의 5%대의 급등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그저께 나온 뉴스죠. 매일 최근 그 정유업체들의 정제 마진이 8월달 3불 90센트까지, 3달러 90센트대까지 떨어졌었던, BEP 미만의 정제 마진 수준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정제 마진의 수준이 지금 9월달에 들어서면서 거의 7달러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까지 지금 현재 가세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그들의 3분기 기업 실적은 어찌 보면 조금 좀 실망적일 수 있다. 하지만 4분기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 일단 어떤 계곡을 분명히 계곡을 돌파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계곡 돌파 이후에 정유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